K방산 세계 4위, 패트리어트 한 발에 60억 원입니다. 천공이는 15억 원입니다. 가격은 4분의 1이에요. 그런데 실전에서 성능은 더 높았습니다. 중동 전쟁이 터진 뒤 세계 각국이 줄을 서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줄인지 아십니까? 항공무기 줄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지금 주문해도 2년에서 3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천공이는 지금 당장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26년 4월 14일이었어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숫자를 공개했습니다. 2025년 기준 한국 방산 세계 점유율 6.0%였어요. 세계 4위였습니다. 미국 42%, 프랑스 10%, 이스라엘 7.8%, 그 다음이 한국이었어요. 뒤에는 러시아 5.8%, 이탈리아 5.7%, 독일 5.1%, 중국 2.6%가 있었습니다. 독일이 한국 뒤에 있었어요. 러시아도 뒤에 있었죠. 2024년까지만 해도 한국은 8위였거든요. 단 1년 만에 4계단을 뛰어오른 겁니다. 83% 성장이었어요. 방산 수출액은 154억 달러, 한국 돈으로 23조 원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현실인지 착시인지 그때만 해도 제게는 착시 쪽이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라인메탈에서 29년을 일한 손이 그 화면 앞에서 굳었습니다. 모니터에 떠있는 숫자를 3번 확인했어요. 한국 6.0%, 독일 5.1%. 제가 평생을 몸담아온 회사의 나라가 한국 뒤에 있었습니다. 코웃음이 나왔어요. 솔직히 그때는 그 숫자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폴란드 계약 하나가 부풀린 거품이야. 1년짜리 반짝이지. 그 확신이 꽤 단단했습니다. 오랜 세월 이 일을 해온 사람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독일 엔지니어가 한국 기술자에게 무언가를 배울 처지라는 말은 당시에 저한테는 그냥 웃긴 이야기였거든요. 사무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동료 한스였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거든요. 클라우스, 봤어? 한국이 우리를 앞질렀어. 한스는 네오파르트 전차 엔진만 30년을 봐온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직 멀었어. 저는 짧게 잘랐습니다. 1년 반짝은 숫자 장난이야. 그런데 스페인도 K9 자주포 도입 검토 중이고 프랑스도 한국 다연장 로켓을 들여다보고 있다는데요. 검토가 계약은 아니잖아요. 기사가 현실은 아니에요. 한스가 팔짱을 꼈습니다. 잠시 복도에 침묵이 흘렀어요. 아부다비 방산 전시회에 천궁 이 실물이 나온다더라고요. 직접 봐야 하는 거 아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론은 나와 있었거든요. 복도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발소리는 멀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남아 있었어요. 한스의 말이 자꾸 귀에 걸렸습니다. 스페인, 프랑스, 천궁 이 실물. 왜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착시는 착시일 뿐이었는데요.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탁자 위에 스톡홀름 연구소 보고서 출력본이 놓여 있었어요. 커피가 식어 있었습니다. 종이에 찍힌 숫자들을 다시 훑어봤어요. 한국 6.0%, 독일 5.1%. 창밖으로 SN 시내가 보였습니다. 루르 공업지대의 굴뚝들이 5월 하늘 아래 서 있었어요. 보고서 출력본에 손을 짚었습니다. 라인메탈 본사 유리창에 반사된 빛이 눈을 찌르는 듯 했어요. 이 회사에서 자주포 엔진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일로 20대를 보냈습니다. 독일 방산이 세계 기준이라는 걸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독일 자주포가 세계 기준이라는 게 공기처럼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그 두 줄 사이의 간격이 묘하게 눈에 걸렸습니다. 만약 이 숫자가 틀리지 않았다면 내가 오랫동안 세계 기준이라 믿어온 것이 흔들린다는 뜻이거든요. 7월이 문제였어요. 미국 차륜형 자주포 사업자 선정이 7월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라인메탈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맞붙는 입찰이었어요. 회사가 이 입찰에 사활을 걸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저를 불렀어요. 클라우스, 경쟁사 무기체계 분석 보고서를 써. 납기 비교, 가격, 기술 신뢰도, 한국산이 거품인지 실체인지를 냉정하게 정리해야 하는 보고서였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은 6주였어요. 한 줄도 어렵지 않을 보고서였습니다. 이미 결론이 나와 있었거든요. 현장을 다녀와. 팀장이 덧붙였습니다. 아부다비 방산 전시회가 다음 주야. 한국 부스에 직접 가봐. 천궁, 이 실물이 전시된다더라.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이미 결론이 있었습니다. K방산 세계 4위는 1년짜리 착시다.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만 모아오면 됐어요.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아부다비행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론이 얼마나 성급한 것이었는지 경락고 앞에 섰을 때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부다비까지는 6시간 비행이었어요. 기내에서 라인메탈 자료를 꺼냈습니다. 독일 자주포 재원서였어요. 숫자들을 훑으면서 이 출장이 쉽게 끝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K방산, 세계 4위가 거품임을 증명하는 데이터만 모아오면 됐거든요. 보고서 결론은 이미 머릿속에 있었어요. 한국산은 가격만 싸다. 실전 증명이 없다. 거품은 꺼진다. 방산 전시회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활주로 위에서 아지랑이가 일고 있었어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사막 열기가 전시를 덮쳤습니다. 콧속이 바짝 건조해지는 냄새가 올라왔어요. 전시장 입구부터 사람이 빽빽했습니다. 중동 군복, 서양 정장, 아시아 작업복이 뒤섞여 있었어요. 한국과는 2홀이었습니다. 멀리서도 줄이 보였어요. 방산 전시회에서 줄 서는 부스는 흔하지 않거든요. 가까이 갔습니다. 천궁 2 발사대가 실물로 서 있었어요. 발사관이 위쪽으로 기울어진 채였습니다. 옆에 레이더 차량이 함께였어요. 한 손으로 발사관 외벽을 짚었습니다. 생각보다 두꺼운 철판이었어요. 지문이 닿는 곳에서 서늘한 금속 감촉이 손바닥으로 올라왔습니다. 소재가 나쁘지 않군. 조용한 분석이 시작됐어요. 옆에서 아랍에미리트 공군 대령이 한국 기술자에게 뭔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통역이 사이에 서 있었어요. 탄도미사일 대응 반응 속도는요? 한국 기술자가 종이를 꺼내 숫자를 짚었습니다. 대령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그 종이를 슬쩍 봤는데 반응 시간이 패트리어트보다 짧았거든요. 코웃음이 올라왔습니다. 카탈로그 숫자와 실전 숫자는 다른 법이에요.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온 사람이 모를 리 없는 법칙이었거든요. 실제로 써봤어요? 영어로 물었습니다. 대령이 저를 봤어요. 짧은 침묵이 지나갔습니다. 쐈어요. 지난달이에요. 손이 발사관 위에서 멈췄습니다. 지난달이라는 두 글자가 귀 속에 걸렸어요. 이란 미국 전쟁이 터진 지 한 달이 갓 지난 시점이었거든요. 실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묻지 않았어요. 공식 발표도 없는 이야기였으니까요. 한국관 안쪽 미팅룸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영업 담당자가 가격표를 내밀었어요. 천궁 2 미사일 한 발, 약 15억 원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한 발에 50억에서 60억 원이거든요.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숫자를 2번 봤습니다. 납기는요? 현재 재고 있어요. 즉시 공급 가능합니다. 담당자가 덧붙였어요. 패트리어트는 지금 주문해도 2에서 3년은 기다려야 해요. 미국이 자국 재고부터 채우고 있거든요. 가격표를 내려놓았습니다. 15억이라는 숫자가 시선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싼 데는 이유가 있는 법이야. 내구성이 낮거나 유지비가 높거나. 그게 이 분야에서 제가 배운 법칙이었거든요. 내구성 시험 데이터 보여줄 수 있어요?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두꺼운 서류를 꺼냈어요. 사막 환경, 영하 환경, 고습도 극한 조건, 항목마다 시험 결과가 빼곡했습니다. 페이지를 빠르게 넘겼어요. 생각보다 꼼꼼한 서류였거든요. 그렇지만 실전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K방산 세계 4위를 떠받치는 핵심이 실전 증명이라면 그게 이 서류에는 없었어요. 아직까지는요. 서류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미팅룸을 나왔어요. 오후 햇빛이 아스팔트를 달구고 있었습니다. 모래 냄새가 섞인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때 대령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라인메탈 사람이죠? 제 배지를 보더니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패트리어트 납기가 실제로 2년에서 3년 더 걸리는 게 맞아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공식 채널로 확인하셔야 해요. 우리는 지금 당장 필요하거든요. 대령이 말했습니다. 3마디였어요. 그런데 그 3마디가 무거웠습니다. 천궁 2 발사대가 시야 끝에 여전히 서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이 차가웠어요. 에어컨 소리가 낮게 울리고 있었거든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첫 줄을 쳤어요. K 방산 세계 4위. 실전 데이터 없음.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판단이 다음날 아침까지만 맞았어요. 다음날 아침 6시였습니다. 호텔방 커튼을 걷었어요. 아부다비 하늘이 이미 밝아 있었습니다. 모래빛이 섞인 하늘이었어요. 간밤에 동료 한스에게 메시지가 왔었거든요. 링크 하나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오전 10시 회견, 이란 전쟁 방공 성과 공식 발표. 가야 했어요. 보고서를 쓰려면 공식 데이터가 필요했으니까요. 기자회견장은 아부다비 국방부 청사였습니다.
입구를 지나자마자 냉방이 쏟아졌어요. 밖 열기와 대비가 극명했습니다. 로비 바닥이 대리석이었어요. 구두 소리가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기자들과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독일어가 들렸어요. 라인메탈 동료가 지나갔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왔군. 왔어.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같은 것을 보러 온 사람들이었거든요. 회견장은 이미 가득 찼습니다. 앞줄 중간에 자리를 잡았어요. 단상에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대변인이 올라섰습니다. 체구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달랐거든요. 낮고 단호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174발이었습니다. 단상 뒤 화면이 켜졌어요. 숫자가 떴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다층 방공망은 그중 161발을 요격했습니다. 요격률 92.5%입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174발 중 161발이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낮게 휘파람을 불었거든요. 옆자리 일본인 기자가 빠르게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 자체도 놀라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 화면이 문제였습니다. 방공 체계별 세부 성과를 공개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체계별 요격률이 올라왔습니다. 패트리어트, 에로우 미사일 방어 체계, 그리고 천공2였어요. 한국산 중거리 요격 체계 천공2는 이번 작전에서 60여 발을 발사해 96%의 요격률을 기록했습니다. 등받이에서 등이 떨어졌습니다. 모르게 몸이 앞으로 기울었어요. 96%. 화면에서 그 숫자를 떼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달성하기 어렵다는 수치였거든요. 이 일을 오래 해온 사람이라면 그 의미를 모를 수 없었어요. 손을 들었습니다. 화면 사진을 찍었어요. 순항미사일 대응에는 천공2 단독으로 운용됐습니다. 8발 전부 요격 성공입니다. 100%였어요. 노트에 숫자를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평소보다 느렸거든요. 96%, 100%. 두 숫자가 종이 위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회견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어제 방산 전시회에서 봤던 아랍에미리트 공군 대령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믿겠어요? 짧은 질문이었어요. 답을 안 해도 되는 종류의 물음이었거든요. 그래도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 교전 환경을 따져봐야 해요. 이란 미사일이 구형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가 약했다면 96%는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대령이 잠깐 시선을 고정했어요. 구형이었어요? 파테 110이에요. 졸파갈이에요. 이란이 최신 탄도미사일로 공격했어요.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그걸 막아낸 거예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대령이 먼저 돌아섰어요.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로 멀어졌습니다. 로비 기둥 옆에 멈춰 섰습니다. 노트를 다시 폈어요. 96%, 100%. 그 아래 쓴 메모가 있었거든요. 구형 미사일 가능성. 그 줄 위에 펜으로 줄을 그었습니다. 대령의 말이 맞았어요. 이란의 최신 미사일을 쐈다는 건 공개된 사실이었거든요. 바로 옮겼습니다. 청사 유리문을 통해 햇빛이 쏟아졌어요. 그래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버텼습니다. 실전 하나가 전부는 아니야. 납기가 빠른 건 인정한다. 가격도 인정한다. 96%도 이번에는 인정한다. 그런데 이게 구조적인 기술 경쟁력인지는 아직 모르잖아. K방산 세계 4위가 1년짜리 반짝이 아니라 진짜 구조적 실력이라는 증거는 아직 없었어요. 그 합리화가 꽤 탄탄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다시 켰어요. 어젯밤 적어둔 첫 분석 메모를 지웠습니다. K방산 세계 4위, 실전 데이터 없음. 이 문장은 이제 쓸 수가 없었거든요. 빈칸이 남았어요. 새로 쳤습니다. K방산 세계 4위, 실전 성과 확인됨. 단, 구조적 지속성은 미검증. 아직까지는 정직한 문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손가락이 멈칫했습니다. 어젯밤과 달랐거든요. 이 첫 줄이 마음에 걸렸어요. 창 너머로 아부다비 시내가 보였습니다. 마철루 사이로 사막 모래바람이 흘러드는 것 같았어요. 천공2 발사관을 짚었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서늘한 금속 감촉이 아직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보고서 결론을 쓰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했어요. 이 실전 성과가 우연인지 기술인지를 가리는 무언가가요. 다음날 오전 뉴스에서 그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기술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오전 6시 반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 속보가 스마트폰 화면을 채웠어요. 아랍에미리트, 한국의 원유 2,400만 배럴, 최우선 공급 결정. 침대에서 일어나 화면을 가까이 당겼습니다. 어젯밤 열어두었던 노트북 위로 에어컨 바람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2,400만 배럴이었습니다. 한국이 하루에 쓰는 석유가 약 280만 배럴이거든요. 8에서 9일분이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에서 각국이 원유 확보 전쟁을 벌이는 와중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랍에미리트가 특정 나라에 이 약속을 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없었거든요. 기사를 스크롤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비서실장의 브리핑 내용이 나왔어요. 아랍에미리트 측이 직접 한 말이었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한국은 원유 공급에서 최우선이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이미 분석 기사를 냈거든요.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공급이 결정적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천공이었습니다. K방산 세계 4위가 원유로 돌아온 순간이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부다비 새벽 공기가 건조하게 들어왔어요. 지평선 쪽으로 주황빛이 번지기 시작했거든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겁고 썼어요. 독일도 무기를 팔아왔습니다. 라인메탈도, 크라우스 마페이도 수십 년 동안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독일에 원유를 주겠다고 한 나라가 없었거든요. 그냥 돈을 받고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게 방산 수출의 상식이었어요. 무기는 사고 파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전쟁이 터졌고 자기 무기가 실전에서 96%를 막았어요. 그 결과가 에너지 안보로 이어졌습니다. 무기 수출이 지정학적 자산으로 바뀐 거였어요. 이건 판매 실적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택시를 잡았어요. 두바이 항구 방향이었습니다. 저녁 비행기까지 시간이 남아 있었거든요. 항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유조선 여러 척이 정박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안내판에 한국 국적 선박 이름이 찍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방파제 쪽으로 걸어갔어요. 난간 위로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 쪽으로 밀려왔어요. 소금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 멀리 유조선 선체에 태극기가 달려 있었어요. 선체 크기가 아파트 단지만 했습니다. 그게 한 척이 아니었거든요. 한국 국적 선박 6척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적 3척과 합쳐 총 9척이었어요. 이 선박들이 2,400만 배럴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숫자로 읽었을 때와는 달랐어요. 직접 보니 규모가 달랐거든요. 강철 선체들이 항구 수면 위에 떠 있었습니다. 이걸 만들어낸 것이 천공2였어요. 천공2를 만든 나라가 K방산 세계 4위였습니다. 난간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귀 옆을 지나갔어요. 그래도 마음 한쪽에서 버텼습니다. 이건 전쟁 하나가 만든 결과야.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K방산 세계 4위가 구조적인 기술 경쟁력이라는 증명은 아직 아니야. 그 생각으로 반쯤은 설득이 됐어요. 반쯤만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걸어가다가 뒤에서 유조선 기적 소리가 한 번 울렸어요. 낮고 길게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배낭을 고쳐맸거든요. 소리는 멀어졌지만 사라지지 않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적어둔 문장을 다시 봤어요. K방산 세계 4위, 실전 성과 확인됨. 단, 구조적 지속성은 미검증. 그 두 글자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날보다 가볍지 않았어요. 무거워졌거든요. 창밖으로 아라비아 반도 해안선이 멀어졌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바르샤바였어요. K2 전차가 실제 훈련하는 곳이었거든요. 거기 가면 반박이 나오거나 답이 나오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바르샤바에 내렸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4월 말인데도 바람이 차가웠어요. 활주로 위로 회색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거든요. 폴란드 조달청 담당자 마렉이 공항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고 다부진 사람이었어요. 악수가 단단했습니다. 훈련장까지 2시간이에요. 오늘 실사격이 있어요. 트럭이 동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폴란드 평원이 펼쳐졌어요. 낮고 평평한 땅이 지평선까지 이어졌습니다. 독일과 러시아 사이. 이 나라가 왜 전차를 급하게 샀는지 이 길 위에서 느껴졌어요. 마렉이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독일 레오파르트를 검토한 적 있어요. 알아요? 그럼요. 납기가 문제였어요. 우리한테 주려면 3년은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지금 전선 상황에서 3년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잠시 침묵이 지나갔습니다. K2는요?
계약하고 6개월 만에 첫 납품이 왔어요. 6개월이었습니다. 독일이 3년이라고 한 물량을 한국이 6개월 만에 보냈어요. 창문에 이마를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면을 봤어요. 훈련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땅이 진동했습니다. 엔진 소리였어요. 금속이 땅을 밟는 소리가 흙 속에서 올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철문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흙먼지가 코 속으로 들어갔어요. 매캐하고 묵직한 냄새였습니다. K2 전차가 달리고 있었어요. 세대가 기동 중이었습니다. 빠른 속도였어요. 62톤짜리가 그 속도로 달린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독일 레오파르트 2도 비슷한 출력인데 현장에서 이걸 나란히 보면 달랐습니다. 포신이 기동 중에도 수평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안정화 장치가 작동하는 거였거든요. 적을 향해 달리면서도 정확하게 조준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마렉이 옆에 섰어요. 타볼 거예요? 짧은 제안이었습니다. 손살에 칠 뻔했는데 멈췄어요. 탑니다. 해치를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종석이 좁았어요. 금속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인 공간이었거든요. 헬멧을 건네받아 썼습니다. 안에서 무선 잡음이 낮게 들렸어요. 전차가 출발했습니다. 진동이 온몸으로 올라왔거든요. 등뼈 아래서부터 두개골까지 기계의 박동이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기동 중에 포수 화면을 봤습니다. 이동하면서도 화면 속 표적이 고정돼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소프트웨어다. 전차 성능의 절반은 사격 통제 소프트웨어거든요. 독일 레오파르트의 광학 장비가 뛰어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 속도는 달랐어요. 기동하면서 멈추지 않고 사격하는 것, 그걸 지원하는 처리 속도가 다른 차원이었거든요. 해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귀에서 아직 진동이 남아 있었어요. 마렉이 다가왔습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좋아요. 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라인메탈 사람이 인정하는 꼴이 됐으니까요. 마렉이 야전 식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따라갔어요. 철제 탁자 위에 커피가 놓여 있었거든요. 종이컵이었어요. 마렉이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루마니아도 K 사려고 해요. 이라크도 250대 협상 중이에요. 페루도요. 손가락으로 셋을 폈습니다. 세 나라가 검토하는 물량만 600대가 넘어요. 계약 금액으로 33조 원이에요. 커피를 마시다가 멈췄습니다. 33조 원이었어요. 한국 돈으로요. 새 대륙이었거든요. 라인메탈은요? 마렉이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레오파르트 가격이 K2보다 훨씬 높고 납기는 3년 이상 들여요. 현재 독일 연간 생산 가능 대수가 40대 수준이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물량을 언제 받을 수 있겠어요? 탁자 위에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마렉이 계속했어요. K2는 한국이 연간 200대를 찍어낼 수 있어요. 독일의 5배예요. 가격은 절반이에요. 납기는 3배 빨라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대답을 기다리는 눈이 아니었어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흙먼지 냄새가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훈련장 쪽에서 다시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K방산 세계 4위, 2025년 스톡홀름 연구소 발표. 그 숫자가 왜 나왔는지 이 훈련장 위에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남아 있었습니다. 기술은 인정할 수 있었어요. 납기도 인정했어요. 가격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70년대부터 쌓아온 독일 방산의 기술 기피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인지 그건 아직 알 수 없었거든요. K방산 세계 4위가 55년 역사 위에 서 있다고 하는데 그 55년이 진짜인지는 사람을 만나봐야 했습니다. 공장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이요. 식당을 나왔습니다. 하늘이 더 낮아졌어요. 구름이 짙어져 지고 있었거든요. 바람이 강해졌습니다. 훈련장 쪽으로 K 전차 한 대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흙이 잔뜩 묻은 포신이었습니다. 그 뒤로 폴란드 국기가 펄럭였어요. 다음 비행기표를 꺼냈습니다. 서울행이었어요. 서울에서 브뤼셀로 연결편을 탔습니다. 나토 방산 조달 협의회가 사흘짜리 일정으로 열리고 있었거든요. 라인메탈이 발표 세션을 하나 배정받아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제목은 이랬어요. K방산 세계 4위, 가격 경쟁력인가 기술 경쟁력인가. 보고서 결론을 굳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브뤼셀 6월은 흐렸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습한 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버스가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도로 양쪽에 유럽연합 회원국 깃발들이 늘어서 있었거든요. 나토 깃발이 그 사이에 섞여 있었어요. 컨벤션 센터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방산업체 배지를 달고 커피잔을 든 사람들이 서서 이야기 중이었어요.
라인메탈 동료 볼프강이 손짓했습니다. 커피를 건네면서 말했어요. 발표 바로 전 세션 봤어? 스페인이 K 구자주포 도입 최종 검토에 들어갔대. 스페인이요? 어제 저녁에 정보 돌았어. 프랑스도 천무 다연장 로켓 도입 검토 보고서가 올라갔다더라고. 커피잔을 받았습니다. 뜨거웠어요. 스페인이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였어요. 러시아와 국경도 없는 나라였거든요. 폴란드는 러시아와 맞닿은 특수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은 달랐어요. 안보 긴급 수요와 거리가 먼 나라가 K9를 검토한다는 건 K방산 세계 4위가 동유럽 특수를 먹은 게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나토 전체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였어요. 르클레르 전차, 카이사르 자주포. 나토 안에서 독자 방산을 가장 고집하는 나라가 프랑스거든요. 그 나라가 한국 다연장 로켓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납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성능이 밟혔기 때문이었거든요. 발표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발표자가 먼저였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2025년 기준 나토 회원국 대상 방산 수출 점유율입니다. 그래프가 올라왔어요. 미국 58%, 한국 8.6%, 이스라엘 7.7%, 프랑스 7.4%였습니다. 의자에서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한국이 나토 대상 단독 2위였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높았거든요. 프랑스보다 높았어요. 독일 수치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표자가 계속했어요. 한국 방산의 나토 시장 진입은 2022년 폴란드 계약을 기점으로 가속됐습니다. 2025년 기준 17개국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했으며 수출 사업 건수는 28건입니다. 28건이었습니다. 17개국이었어요. K방산 세계 4위가 폴란드 하나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유럽, 중동, 아시아, 미주가 전부였어요. 볼프강이 옆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클라우스, 7월 미국 자주포 입찰 어떻게 될 것 같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잠재 수주 파이프라인이 40조 원이래. 우리 전체 수주 잔고랑 맞먹는 수준일 수도 있어. 커피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세션이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형광등빛이 차갑게 쏟아졌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거든요. 나토 깃발이 복도 끝에서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형광등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숫자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정렬됐어요. 나토 단독 2위 8.6%, 17개국 28건, 스페인 검토, 프랑스 검토, 잠재 수주 40조 원, K 방산 세계 4위.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반박 카드를 꺼냈어요. 오래 준비해둔 것이었거든요. 기술의 깊이다. 독일 방산은 냉전 60년 동안 쌓인 기술이야. 한국은 1970년대에야 시작했어. 55년밖에 안 됐어. 뿌리가 같을 수 없어. 이 발표장에서 이 논리를 쓰려고 여기까지 온 거였습니다. 그때 볼프강이 말했어요. 클라우스, 한국 방산 뿌리가 1970년대 시작이 아니래. 돌아봤습니다. 그 전에 이미 있었다더라고. 1960년대 파독 광부들이 독일 탕광에서 본 외화가 한국 공장에 갔다는 거야. 그 돈으로 공장 세우고 기술자 키우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라더라고. 볼프강이 짧게 웃었어요. 한국 친구한테 들었어. 진지하게 말하던데. 복도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다시 윙 소리를 냈어요. 파독 광부였습니다. 1960년대 독일 탕광이었어요. 한국 방산의 뿌리가 1970년대가 아니라는 이야기였거든요. 더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독일 땅에서 시작됐다는 말이었어요. 이 나라에서였습니다. 제가 29년을 일한 이 나라에서요. 표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제 세션이 20분 뒤였거든요. 노트북을 열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가 화면에 있었습니다. K 방산의 기술 뿌리는 얕다. 그 문장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이 문장을 쓸 때는 쉬웠습니다.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아부다비 경락고에서 짚었던 철판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폴란드 훈련장에서 탔던 전차 진동이 아직 등뼈에 있었거든요. 항구에서 울렸던 유조선 기적 소리가 귀 어딘가에 걸려 있었어요. 나토 2위 8.6%, 스페인, 프랑스. 슬라이드를 닫았습니다. 다시 열지 않았어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해온 결론을 쓰지 못했어요. 기술 뿌리가 얕다는 슬라이드를 건너뛰었거든요. 나중에 왜 그걸 뺐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손이 그 슬라이드 위에서 멈췄어요. 발표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볼프강이 다가왔어요. 괜찮아? 갑자기 두 슬라이드를 안 쓰던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복도 끝 창문 너머로 브뤼셀 시내가 보였습니다. 낮게 깔린 구름 아래 도시가 회색이었거든요. 파독 광부. 그 사람들을 직접 봐야 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요. K방산 세계 4위가 55년 뿌리 위에 서 있다면 그 55년의 첫 손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더 남쪽이었어요. 거제도는 섬이었습니다. 통영에서 다리를 건너야 했어요. 서울에서 비행기로 내려와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한려수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초록색 섬들이 바다 위에 박혀 있었습니다. 날이 맑았거든요. 조선소 입구에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방문 목적을 말했어요. K방산기술 뿌리 취재였거든요. 홍보팀 직원이 도크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도크에 들어서자마자 냄새가 달랐어요. 바다 냄새와 쇳물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헬멧을 건네받아 썼어요. 용접 불꽃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었거든요. 파란 불빛이 흰빛을 내며 철판 위에서 날카롭게 튀었습니다. 소음이 컸어요. 안내 직원이 어딘가를 가리켰습니다. 저쪽에 오래된 분이 계세요. 말씀 나눠봐도 돼요? 도크 구석이었어요. 작업 의자에 앉은 노인이 있었거든요. 흰 헬멧에 작업복이었습니다. 앞에 금속 부품이 놓여 있었어요. 손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눈이 작았는데 밝았거든요. 실례합니다. 독일에서 온 엔지니어인데요. 한국 방산기술 역사를 알고 싶어서요. 노인이 잠깐 봤습니다. 앉아요. 옆 의자를 발로 끌어줬어요. 통역 앱을 꺼냈습니다. 노인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년 됐어요? 이 일이요? 네. 노인이 손을 봤습니다. 54해요. 통역 앱에 숫자가 떴어요. 54년이었거든요. 54년이었습니다. K방산 세계 4위가 발표된 게 2026년이었어요. 54년 전이면 1972년이었습니다. 이 손이 그때부터 여기에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처음부터 여기였어요? 아니요. 노인이 잠깐 먼 곳을 봤습니다. 독일에 있었어요. 손이 앱 위에서 멈췄어요. 탄광이었어요. 1970년이었어요. 3년 일했어요. 돈 모아서 돌아왔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 돈으로 직업훈련소 다녔어요. 용접 배웠어요. 거제 왔어요. 그때부터 여기에요. 독일 탄광이었습니다. 1970년이었어요. 파독 광부였거든요. 브뤼셀에서 볼프강이 했던 말이 귓속에서 돌아왔습니다. 파독 광부들이 독일 탄광에서 번 외화가 한국 공장에 갔다. 그게 이 사람이었어요. 이 손이었거든요. 도크에서 54년 동안 철판을 붙여온 이 손이 독일 탄광에서 시작됐었습니다. 힘들지 않았어요? 뭐라고 물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그 말이 나왔어요. 노인이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5글자였습니다. 통역 앱이 짧게 떴어요. 노인이 다시 손을 움직였거든요. 부품 위로 손이 내려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 말이 귀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1970년 독일 탄광에서 시작했어요. 탄가루 마시면서 일했을 겁니다. 돈을 모았어요. 돌아왔습니다. 용접을 배웠거든요. 거제도로 왔어요. 54년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었어요. K방산 세계 4위는 스톡홀름 연구소가 발표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 도크에 와서야 보였어요. 숫자가 아니었거든요. 손이었습니다. 54년 된 손이었어요. 탄광에서 시작해 용접으로 이어진 손이었거든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 손이었을 겁니다. 1970년 독일 탄광 1200m 아래에서 석탄을 팠던 분들이었어요. 1970년대 중동 사막 52도에서 파이프를 잡았던 분들이었습니다. 새벽 4시 구로공단 불빛 아래 재봉틀 앞에 앉았던 분들이었거든요. 그 손들이 55년을 건너 K방산 세계 4위라는 숫자를 만들었어요. 오늘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신 한국 어르신 여러분, 그분들이 바로 이 나라의 저력이었습니다. 노인에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 안에서 무언가가 걸렸어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노인의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작업이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헬멧챙을 손으로 꼭 잡았거든요. 숨을 한 번 더 들이쉬었습니다. 아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금속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거든요. 도크 천장에서 용접 불꽃이 또 한 번 튀었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통역 앱에 한국어로 쳤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노인에게 화면을 보여줬어요. 노인이 화면을 봤습니다. 잠깐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다시 손을 움직였어요. 그 반응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노인한테는 당연한 이야기였던 거였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 말처럼요.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증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던 거였거든요. 54년 동안. 도크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한려수도가 오후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헬멧을 벗어 손에 들었습니다. 바람이 이마를 스쳤어요. 보고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7월 입찰이 남아 있었어요. SN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고서 결론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쓸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SN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빈 화면이었어요. 거제도에서 쓴 메모만 남아 있었거든요. 창문 너머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SN 공항에 내렸을 때 저녁이었어요. 6월 루루 지역 저녁은 길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습한 공기가 얼굴을 덮었거든요. 서울도 아부다비도 바르샤바도 거제도도 아닌 SN의 공기였습니다.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불을 켰습니다. 탁자 위에 출발 전 놓아두었던 보고서 출력본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K방산 세계 4위, 가격 경쟁력인가, 기술 경쟁력인가. 그 제목을 오래 봤어요. 숫자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K방산 세계 4위, 2025년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공식 발표. 점유율 6.0%였어요.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다음이었습니다. 독일은 7위였거든요. 러시아는 5위였어요. 수출액 154억 달러, 한국 돈으로 23조 원이었습니다. 전년 95억 달러에서 60% 이상 뛰었어요. 방산업체 수주잔고는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 숫자들이 창밖 노루 공업지대 굴뚝들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부다비에서 천궁 2 발사관을 짚었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서늘하고 두꺼운 금속 감촉이 손바닥에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폴란드 훈련장에서 K2 전차에 치러 올라가던 감각도 등뼈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거제도 도크에서 헬멧창을 꽉 쥐던 손도요. 전부 같은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들보다 먼저 있었던 손이 있었어요. 거제도 노인의 손이었거든요. 1970년 독일 탄광에서 시작해 54년을 도크에서 보낸 그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짚어온 철판들이 K방산 세계 4위를 만들었어요. 그게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언론칸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천천히였습니다. 화면이 흰 채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래 이 일을 해온 사람의 손치고는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고는 쳤어요. K방산 세계 4위는 기술 경쟁력이다. 엔터를 눌렀습니다. 잠깐 화면을 봤어요. 다음 줄에 손가락을 다시 올렸거든요. 멈췄습니다. 쓸 수 있는 것과 써야 하는 것 사이에서 짧은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러고는 더 쳤습니다. 이 기술의 뿌리는 55년 전 탄광에서 시작됐다. 가격이 아니다. 납기가 아니다. 사람이다. 화면에 그 문장이 올라와 있었어요. 출장을 떠나기 전이라면 절대로 쓸 수 없었을 문장이었습니다. 아부다비를 가지 않았다면, 폴란드 훈련장에 서지 않았다면, 거제도 도크에서 그 노인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문장은 나오지 않았을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방산순위가 아니었습니다. K방산 세계 4위는 어느 해 반짝 나온 숫자가 아니었어요. 탄광갱도 바닥에서 석탄을 팠던 손들이, 사막 52도에서 파이프를 잡았던 손들이, 새벽 4시 공장 불빛 아래에서 이어온 손들이 55년 동안 쌓아 올린 결과였거든요. 그걸 1년짜리 착시라고 한 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7월 입찰이 남아 있었어요. 라인메탈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맞붙는 그 입찰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이렇게 쓰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 문장 말고 정직하게 쓸 수 있는 다른 결론이 없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SN 6월 밤 공기가 들어왔거든요.
서늘했어요. 루루 공업지대 굴뚝들이 불빛을 배경으로 서 있었습니다. 100년이 넘은 굴뚝들이었어요. 독일 산업이 여기서 시작됐거든요. 철을 녹이고 두드리고 이어붙이면서요. 거제도도 그랬을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탄광에서 돈을 모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용접을 배우고 도크에 섰습니다. 굴뚝 연기가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사람이 쌓아 올린 기술이었거든요. 독일도 그랬고 한국도 그랬어요. 창문 틀에 두 손을 짚었습니다. SM 밤 공기가 손 위로 흘렀어요. 굴뚝 냄새가 옅게 섞여 있었거든요. 이 냄새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거제도 도크 냄새와 달랐지만 같은 종류였어요. 쇳물이 굳을 때 나는 냄새였거든요.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냄새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굴뚝 불빛이 밤하늘 아래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거제도 도크에서는 용접 불꽃이 튀고 있을 거였거든요. 54년이 지나도 멈추지 않는 손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 손을 보고 돌아온 이 손이 지금 SN 창문틀을 찍고 있었습니다. K 방산 세계 4위. 그 숫자가 처음 화면에 떴을 때 착시라고 했습니다. 오래 이 일을 해온 사람의 확신이었어요. 그 확신이 얼마나 얕은 것이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창문을 닫았어요. 불을 껐습니다. 사무실을 나왔거든요.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혼자였습니다. 밖에는 SN 6월 밤이 여전히 길게 남아 있었거든요.